주간의 뜨거웠던 연예계 이슈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10월 셋째 주 스타TV 주간 뉴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0위, 배우 설이나 씨가 욕하는 남편 사연에 분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6일 방송된 KBS ETV 안녕하세요에서는 아내에게 욕하는 남편 사연이 공개돼 출연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날 사연의 주인공인 아내는 상대방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한다. 저한테도 욕을 한다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어 4개월 된 아이가 우는데 짜증나라고 말했다. 사내 연애로 결혼을 했는데 회사에서도 욕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싸우고 나면 말을 안 한다. 최장 한 달, 지금은 최근에 말을 안 한 지 2주째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남편은 아내 말에 큰 오해가 있다. 친한 사람들한테만 나오는 습관적으로 하는 욕이다. 아내에게는 싸웠을 때만 욕을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도 넘은 남편의 욕설을 MC 정찬우가 읽었고 출연자들과 방청객들은 분노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에 설이나 씨는 욕하는 남편을 향해 남편에게 본인이 결혼하신 분이 XXX이냐? 왜 그런 욕을 하냐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은 남편은 일단 나랑 결혼해줘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준 것도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일단 욕 안 하는 거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고 자기가 원하는 남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게 사랑해라고 울먹였습니다. 9위, 마동석, 윤계상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가 관객수 400만을 돌파하며 거침없는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1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결과에 따르면 범죄도시는 누적 관객수 406만 2,214명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11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3일 개봉한 범죄도시는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핸디캡에도 개봉 16일 만에 관객수 400만 명을 돌파하며 무서운 흥행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범죄도시는 2004년 중국 하얼빈에서 넘어와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신흥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한 강력반 괴물 형사들의 조폭 소탕 작전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영화에서 마동석 씨는 나쁜 놈보다 더 무서운 강력반 괴물 형사 마석도 역을, 윤계상 씨는 돈 앞에 잡이 없는 악랄한 조직 보스 장첸 역을, 조재윤 씨는 장첸에게 아끼는 부하를 잃은 국내 대형 조직 춘식이파 두목 황 사장 역을, 최기화는 강력반 괴물 형사들을 이끄는 리더 전일만 역을 맡았습니다. 개봉 7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200만을 돌파한 범죄도시. 앞으로 얼마나 흥행세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8위, 배우 박하선 씨가 출산 후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박하선 씨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이좋게 온 가족 예방접종 가는 길, 얼마 만에 머리푸름이라며 오랜만에 일광욕, 광합성,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특히 공개된 사진에서 박하선 씨는 하늘색 원피스와 회색 카디건으로 매칭한 옷과 길게 늘어뜨린 머리, 두 눈을 감고 신선한 공기와 햇살을 느끼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또한 출산 2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녀는 붓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청순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하선 씨는 15일 지난 8월 출산한 딸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편안하게 곤히 잠든 딸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어머니로서의 따뜻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하선 씨는 동료 배우 류수영 씨와 2년간의 열애 끝에 지난 1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첫 딸을 출산했습니다. 7위, 1990년대 인기 가수 김민우 씨가 지난 여름 부인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7일 김민우 씨는 다수의 매체들을 통해 아내가 희귀질환의 일종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으로 떠나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내의 면역체계에 갑작스럽게 이상이 왔다. 폐렴으로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가족 곁을 떠났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앞서 김민우 씨는 지난 2009년 6세 연하의 회사원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 8년 만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1990년대 주름을 잡던 가수인 그는 히트곡 사랑일 뿐이야, 이병열차 안에서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대 제대 후 가요계 컴백은 쉽지 않았는데요.
김민우 씨는 IMF 때라 카페 등에서 노래를 하는 밤일도 끊기고 어영부영 2000년이 됐다며 3, 4년을 준비한 1집과 달리 조바심에 몇 달 만에 만든 음반이 성공할 리 없었다며 음악을 하면서 어려웠던 사정에 대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우 씨는 자동차 딜러로 판매왕에 오른 근황을 전하며 다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2015년에 JTBC 슈가맨, 2016년 MBC 복면가왕에 출연하며 여전히 녹슬지 않은 가수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6위, 호랑이 선생님 아역배우 황치훈 씨가 뇌출혈 투병 끝에 영원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향년 46세인 고 황치훈 씨는 4살 때 1974년 KBS 드라마 황희정승으로 데뷔해 호랑이 선생님, 고교생 일기, 임진왜란 등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추억 속의 그대를 발표하며 가수로도 활약했던 그는 2005년 외제차 영업사원으로 변신해 제2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 황치훈 씨는 2007년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1년 동안 투병 생활을 끝으로 모두의 추억 속에 잠들었습니다. 18일 오전 고 황치훈 씨는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큰길 장례문화원에서 아내 남윤 씨를 비롯한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고인의 아내인 남윤 씨는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이제 아프지 않아도 되니까 아프지 않은 곳에서 잘 있었으면 좋겠다며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40대의 젊은 나이로 별세한 고 황치훈 씨의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5위, 리틀 송혜교로 알려진 배우 한지우 씨가 대기업 연구원과 11월 11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한지우 씨의 소속사인 매그넘 엔터테인먼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지우가 11월 11일 3살 연상의 대기업 연구원과 결혼한다라며 2년 열애 끝에 100년 가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탈리아, 로마, 밀라노 등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 결혼 후에도 활발하게 연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한지우 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웨딩 화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면서 결혼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지우 씨는 2010년 MBC 예능 프로그램 뜨거운 형제들에 출연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송혜교와 유희를 닮은 앳된 얼굴과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청순 글래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7년 미스코리아 중국 진 출신으로 드라마 정글피쉬2, 반짝반짝 빛나는, 계백, 지성이면 감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밤을 걷는 선비, 피고인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의 탄탄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4위, 방송인 에이미 씨가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차 입국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으로 국내에서 강제 추방된 에이미 씨가 2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요. 그녀는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최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냈으며 5일간의 체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제 추방된 자에 대해서는 가족의 사망이나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의 사유는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적인 입국이 허용됩니다. 앞서 에이미 씨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은 미국 국적인 에이미 씨에게 출국 명령 처분을 내렸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패한 에이미 씨는 2015년 12월 한국을 떠났습니다. 지난 4월에는 10살 연하의 한국인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지만 6월에는 자택에서 자살 기도를 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3위,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함소원 씨가 18세 연하인 중국 SNS 스타 진화 씨와의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17일 다수의 매체들은 함소원이 새로운 남자친구 진화 씨와 7개월째 열애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열애는 1994년생 SNS 스타 진화 씨가 자신의 중국 SNS 웨이보에 함소원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진화 씨는 아이돌급 외모로 웨이보 팬 20만 명이나 확보하고 있는 SNS 스타로 하얼빈 지방 출신이라고 합니다.
지방 농촌이지만 현지에서도 대규모 농장 사업가 2세로 알려진 진화 씨는 최근 선전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함소원 씨와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고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소원 씨의 한 지인은 진화가 함소원에게 푹 빠져 몇 개월을 쫓아다녔다. 함소원도 처음엔 나이차가 부담스러워 몇 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진화의 진심을 알게 되며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함소원 씨는 부동산 재벌의 아들 장외이와 열애하다 결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 TVN 택시에 출연해서 전 남자친구가 5살 어린 남자였는데 그렇게 재력가인 줄 몰랐다며 첫 연애였고 첫 번째 남자친구였다. 첫 데이트 때 슈퍼카 3대를 끌고 오더라. 전용기도 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함소원 씨는 1997년 미스코리아 태평양 출신으로 영화 색즉시공에 출연해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후 가수로도 활동했으며 현재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2위, 배우 류태준 씨가 유명 블로거 A씨 및 17년 동안 사귄 B씨와의 열애설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류태준 씨 측은 전 연인이었던 유명 블로거 A씨와의 재결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가운데 17일 한 매체는 A씨와 류태준이 재결합했으며 함께 베트남 다낭으로 놀러 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A씨가 2세를 암시하는 사진까지 올려 의문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류태준 씨의 소속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관계자는 현재 류태준이 외국에 체류 중이다. 해외 체류 중이라 누구와 있는지는 본인 확인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전 연인과 재결합 부분이나 2세 암시 등은 사실이 아니다. 소식을 접하고 지금 당황스러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류태준 씨와 A씨의 열애설을 인정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바로 류태준 씨에게 17년간 교제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 B씨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류태준 씨의 소속사 측은 17년간 교제해왔던 전 여자친구 B씨와도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헤어졌다. A씨와도 한 달 정도 교제하다가 최근 헤어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B씨 측은 류태준과 소속사의 사실 왜곡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SBS 퍼니와의 인터뷰에서는 B씨 측은 류태준과 K씨가 17년 동안 만나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7월 모임에서는 연내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8월에 류태준 씨가 갑자기 잠적했다. 몇 주 만에 나타나서는 헤어져 달라고 했다더라. 류태준과 B씨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헤어져 본 적도 없고 지난 7월에도 가족여행을 함께 했을 정도로 가족과 다름없는 관계였다. 두 사람을 잘 아는 유기견 봉사단체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B씨는 지난 8월부터 몇 번이나 혼절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걷다가 쓰러지고 몸이 쇠약해져 있다. 안 그래도 야윈 사람이 지금은 뼈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밝혔습니다. 1위, 배우 조덕재 씨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해당 여배우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덕재 씨가 직접 실명을 밝혀 성추행 남배우 사건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조덕재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앞서 조덕재 씨는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조덕재 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여배우 바지에 손을 넣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저지를 사람이 누가 있냐라며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 자료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덕재 씨는 증거로 시나리오, 콘티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재판부에도 제출한 상황이다. 영화 메이킹 화면에 감독이 옷을 찢는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정확히 담겼고 감독조차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여배우 A씨는 조덕재 씨가 한 인터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억울하다는데 그렇다면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의미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영화의 감독도 입을 열었는데요. 감독 B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덕재의 주장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하며 명예훼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덕재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뜨거웠던 연예계 이슈들을 알아본 스타TV 김아름이었습니다.